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과 서비스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강달러 기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돌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페리티가 깨진 유로화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골드만삭스는 달러 대비 유로화가 0.97유로에 이를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엔화의 경우에는 외무성의 모니터링 강화와 또 이 구두 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확대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이 147엔을 돌파하면서 24년 들어서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달러를 향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이 머니 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최근 6주 중에 이 4주 동안 미국 주식과 뮤추얼 펀드로 이 자금 순유입이 일어난 반면 또 인터내셔널 펀드에서는 20주 연속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달러의 독주가 계속될지 해왕마스터와 전화 연결을 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해왕마스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킹 달러 그 끝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달러 이제 원 달러 관련해서 오늘 1,380에 대해서 돌파가 좀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이제 팬데믹 시장 이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최고점에 대한 돌파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원 달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달러의 강세 때문에 효과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 이제 긴급회의를 좀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꺼냈어요. ECB 통화정책회의를 좀 주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변수를 막을 요인 자체는 반대 통화인 유로에서 이제 어떤 긴축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에 대한 강세를 막고 원 달러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약세가 이어지려면은 지금부터는 ECB 통화 정책에 다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8일 열리죠. 8일 이후에 이제 매파적 요소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지 그러면 매파적 요소가 나오나 걸릴 거고 원 달러도 안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1,400원 돌파다라고서 확정적으로 지을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나스닥은 전일까지 또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그렇게 큰 강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12,000 라인마저 이탈한 나스닥 선물, 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세가 또 가을날의 찬바람과 함께 또 기세가 꺾인 것일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전일 12,000이 한번 깨졌죠. 네, 12,000. 앵커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2,000 라인이 깨졌는데 지금 사실 이제 22 통화 정책하고 CPI를 조금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CPI 발표 전까지는 12,000에서 이제 박스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오히려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추석 전까지 있는데 사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 요소는 좀 다분히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박스피 하단 12,000 인근대에서 계속적으로 랠리성 박스피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 10년물 국채 금리 3.3% 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이제 강달러세와 함께 또 국채 금리도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국채 금리 흐름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질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보고 계실까요? 오늘 사실 이제 안 그래도 국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네. 투기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강달러,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상단, 그리고 미증시 하락, 이게 다 같은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한 번에 맞물릴 거예요.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증시 상승 반등이 들어가는 거고, 달러도 약세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조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ECB랑 좀 CPI가 중요한 상황이죠. 22 확실하게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달러에 대한 좀 약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ECB가 이제 추가적인 긴축 스텝 밟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물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지 증시에 대한 상승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강해요. 이 부분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숙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22랑 다음 주 CPI. 이 두 개의 연결상이요, 다 이제 매끄럽게 이어져야 돼요. 하나는 CPI가 낮게 나오고, 그리고 22에서는 긴축 정책 들어가고, 이 두 개의 연결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낮게 나오면 그때부터 증시에 대한 매수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을 전후해서 또 이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9월 8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9월 13일에는 미국 8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또 유가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가 배럴당 83달러 선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5일 굉장히 나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다시피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산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견해 자체가 사우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후 증상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보는 게 지금 이란하고 핵 합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해서 지금 증상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하락하고 좀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가에 대한 레벨링 덕분에 미국의 물가가 좀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증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단순합니다. 유가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단순히 차트에 대한 대응도 안 될 뿐더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매매는 당분간은 트레이딩 안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유가는 당분간 또 관망을 하면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달러를 돌아오도록 할게요. 강달러 상황 속에서 추석 이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제 강달러에 대한 표현에서 제일 유리한 종목은 엔화죠. 엔화. 앵커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엔화에 대한 제가 일전에 얘기를 네. 한번 했었는데, 사실 엔화가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네, 엔화가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채권입을 계속하면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달러의 강세가 멈추더라도 엔화는 반등을 못해요, 사실상.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통화 들어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만약에 이게 되면은 미국하고 유럽은
똑같은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떤 변화가 드러나더라도 유로는 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엔화는 오히려 반대통 상황이에요. 이제 YCC 정책이라고 해갖고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의 반등은 사실상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금 올해 이제 20년 이상 만에 이제 엔화가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엔화에 대한 약세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꾸릴 때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어떻게 보면 한 방향성을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편성을 하자면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엔화에 대한 매도 방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엔화 매도 이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4% 오른 12,0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입니다. 낙폭 굉장히 키워가면서 4.24% 넘게 떨어져서 배럴당 83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2% 하락한 0.99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모레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현물하시는 분들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지수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그래도 어제는 12,000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12,000선 회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차트를 잠깐 좀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일봉 차트 먼저 좀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날이 어저께였습니다. 이 일목 하단이죠. 그물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여기가 이제 12,000선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조금 평가를 했던 게 12,000을 지키려는 자들과 12,000대를 깨려는 자들의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이었다. 자, 월요일까지는 일단은 12,000을 지켜주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일목 하단 있죠. 일목 하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일목 하단을 깨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쁘게 내려오는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는 이런 형국이 많이 가는 형국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국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12,000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라인이 됐습니다. 뭐 13,000대, 14,000대, 11,000, 10,000 이렇게 해서
좀 끊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12,000대를 굉장히 지지를 조금 하려는 모습, 그리고 한 번에 깨버리는 모습을 어저께 오늘 양일간 일단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000선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라고 일단 진단이 되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장 시작한 이후로 일단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해왕 마스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일단은 뭐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주 CPI 이제 화요일 날 발표를 하죠. 화요일 날 발표하는데요. CPI 전까지는 12,000선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셔라라는 말씀을 일단은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요. 12,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를 지지하면 일단은 매수 쪽 전략 타시는 게 좋고 12,000포인트를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매도 쪽으로 일단은 타시는 게 좋다. 12,000선에서 일단은 향방에 갈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노동시장이 굉장히 조금 견고함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견고하니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지배적인 생각들이 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FOMC에서 0.75%냐 0.5% 인상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떤 0.5%나 0.75% 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상으로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어차피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기울기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단 이게 0.75냐 0.5냐 0.25냐 이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만약에 뭐 0.5를 올린다라고 발표가 나면 당일에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고 0.75다라고 하면 굉장히 하락하는 이런 장세를 당일에는 보여줄지언정 연말까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2,000 기준으로 매수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선을 두고 공방전이 예상된다라고 입을 모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 발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새벽 1시 40분에는 미국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새벽 3시에는 미 연준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올랐었던 유가가 오늘은 4%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8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유가 무섭네요. 5일은 사실은요. 네. 이 기본적 분석을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네, 기본적 분석으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수요에 대한 측면이냐, 네. 공급에 대한 측면이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있는데 예. 수요에 관한 측면이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큰 급락이 나왔을 때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을 때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수요의 측면에서는 일단 밑으로 빠지는 굉장히 크게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일단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수요일이면 5일 재고 지표가 고정적으로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방향성 설정하면 그때 들어가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 83.50달러입니다. 제가 보는 라인은 83.50달러에서 일단은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83.50달러가 일단 21선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올라오면 83.30달러까지 일단은 올라올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매도 방향이 갈리기는 하는데 일봉상 보시면 지금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오면서 전형적으로 이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데드크로스가 여기에 나왔죠. 여기가
대충 보면 한 6월 17일 정도입니다. 6월 17일에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잠깐 나오는데 골든 크로스 나오고 바로 또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을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냥 반발 매수세, 단순한 반발 매수세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더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은 5일은 매도 전략 일단은 수립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83.50달러 정도에서 그 밑에 형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일단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3.50달러 선을 기준으로 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이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에서 또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5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다음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강달러 기조 속에 여전히 또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7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드를 보시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를 보셔라. 두 번째로 달러 인덱스가 안 되면 나스닥을 보셔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네. 나스닥 보시면서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잠깐 보시면 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골드는 오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데칼코만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왼쪽과 오른쪽 차트가 같은 성향을 펼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강조드리는 M자형 패턴이 있죠. M자형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선을 지금 조금밖에 못 넘었습니다. 이 선을 조금밖에 못 넘었을 때는 일단은 밑에까지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그 최저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정말 최저점은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 짚어볼게요. 저가가 1707.6입니다. 여러분, 저가가 1707.6입니다. 이 선까지 일단은 내려오셨을 때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타시는 게 조금 적절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일하고도 똑같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자료를 조금 준비했으니까 자료에서 기본적 분석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 이제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계속해서 좀 이 페리티가 깨진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ECB 회의를 앞두고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전환을 하면서 0.9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네. 지금 조금 0.987까지 갔어요. 예. 생소한 숫자인데. 그러니까요. 0.987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0.99도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예. 지금 0.987도 저는 처음 보는 숫자,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뭐다? 화폐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유럽연합이 금리를 안 올리면 화폐의 가치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화폐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지금 유로화와 달러에 대한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런 차이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왜 오르느냐? 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혜영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미국이 금리를 이 정도 올렸고 유럽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차가 이렇게 나는데 ECB가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스프레드가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가 오르는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금리를 뭐 3.5%든 3.75든 4%든 계속적으로 일단 올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키는 사실은 누가 쥐고 있느냐? ECB가 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뭐 한 4% 정도, 어라운드로 한 4% 정도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단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ECB가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ECB가 금리를 별로 안 올린다라고 하면 이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럼 유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요. ECB가 미국과 발맞춰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는 더 오를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ECB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금리를 올리기는 올라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22%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 또 뭡니까?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유럽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 때문에 얼마 정도의 지금 금리를 올리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유로화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의 단타 매매보다는 스윙이나 중기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은 금리가 뭐 3.5에서 4%로 일단은 픽스가 될 거고요, 연말까지. 자, 그러면 ECB가 지금 마이너스 제로를 탈피를 일단은 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ECB가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로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폭만큼 ECB가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로는 정말 0.98이라는 포인트도 지금 처음 보는 포인트지만 진짜로 처음 보는 그런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앞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 전략 이상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죽지세인 달러로 인해서 유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ECB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 지금 현재는 또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상품에 대해서 당일 투자 스탠스를 세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일 관련된 거를 제가 살짝 좀 준비를 했어요. 에너지 네. 관련된 거 하고 몇 가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겠죠. 가격이 좀 떨어져야 돼요. 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물가가 저- 좀 잡히겠네요. 예. 한 60달러 선까지 일단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아이비들이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60달러 선까지 일단 떨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오일의 문제는 뭐냐면 네. 너무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예. 겁니다. 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지표 8분 남았네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스캘핑이나 단기 전략으로 가시는 걸 일단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현상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죠. 첫 번째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또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11월까지 봐야 돼요.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도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위한 대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번 주만 해도 중국의 봉쇄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오일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오일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한 경우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문제, 이거는 뭡니까? 미국 쪽의 문제, 그리고 중국 봉쇄로 인한 수요의 감소, 이거는 중국의 문제. 그리고 감산이죠. 예. 감산으로 인한 오일은 삼중고를 지금 일단은 겪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130달러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 2022년 5월 이후로 굉장히 조금 많이 꺾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일은요, 지금 가격이 꺾이는 게 사실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원이고, 에너지 자원 중에서 오일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꺾이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일단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급격한 이런 시장 변동에는 항상 급격한 게 동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급격하게 매수 방향으로 탔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울기가 이렇게 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단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기에 내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60달러 선까지 내리면 그래도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나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변동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수반된 우리 헤드라인 지수는 지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일은 조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한 60달러 선까지 내려왔으면 좋겠고, 자,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물론 기간을 쭉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조금 많이 가격이 치솟는 때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사실은 가격이 치솟아서 안전자산의 그런 위용을 일단은 뽐내기는 했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 이 바로 직전에는요, 어떻습니까? 금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금 같은 경우에, 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100% 안전자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상기를 하시면서 금, 골드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달러 인덱스와 뭡니까 여러분? 나스닥의 미국 시장의 그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되는지 항상 하루하루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골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 뭐냐면, 자, 달러가 최우선시 되는 제1의 안전자산이고, 이 달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시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위험자산으로 일단은 취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드리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골드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롱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오늘 제가 골드 차트를 일단은 가져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러분, 자, 특히나 2021년 9월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 게 1월 후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골드는 굉장히 조금 많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이상 크게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짓기보다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는 여러분 탈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우선 안전자산은 뭡니까?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이 와서 골드를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반등의 구간이나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강달러 규제는 일단 지속이 될 거고요. 이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통위도 그렇고 사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공통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요즘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해서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라고는 거의 대부분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 달러가 워낙 강세이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그냥 두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나는 미국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계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조금 많이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상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잘한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1,400원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1,400원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조금 강세를 좀 띌 것인데 22에 따라서 22가 금리를 좀 대폭 올린다라고 하면 0.5% 이상, 0.75%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단 올린다라고 하면 달러가 그때는 조금 약세를 순간적으로 띄게 되겠죠. 그럼 조금 내려오면서 1,35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은 아까 처음에 혜영 대표님이 짚어주셨다시피 22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단 요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 시장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이 마스터님께 궁금한 사항들 직접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체력을 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국내 선물 마스터님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조금 급등락이 심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라인이나 박스들은 제가 지우지 않고 일단은 있습니다. 335.25 라인은 일단은 넘지 못하면 전저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저점이 301.80이고요. 308.30이네요, 오늘 종가가. 그래서 한 7포인트 정도, 7포인트면은 140틱이죠. 140틱까지 일단은 남은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일봉 차트 잠깐 보면,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추세선을 일단은 좀 그어드리면 이만큼 떨어졌고, 여기에서 한 47% 반등이 일어났고요. 다시 50% 이상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자, 국내 선물 차트는 어떻습니까?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제가 좀 그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떨어졌고요. 이 정도에서 또 이 정도 올랐죠. 30% 정도 올랐습니다. 30%가 좀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한 28%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자, 나스닥과 똑같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반등의 폭은 우리나라가 훨씬 적고,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수준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 이게 뭐 격언 아닌 격언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뭐 주식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50%가 훨씬 더 넘게 빠졌고요. 지금 이번 달 올해 최저점이 301.80인데 지금 308입니다. 7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7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335.25 여기를 지금 넘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전저점 노크를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은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강조드린 60일선을 지금 조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바로 빠지면서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이제 표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든 매도든지 간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그리고 또 현물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 현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이 많이 오르면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해피하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수 쪽으로 포지션 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하여튼 매도 쪽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매도 쪽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매도 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제 심정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저점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일단 요거를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일 잠깐 보시면, 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인 있죠? 이 라인 타고 위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쪽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국내 시장 일단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오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봐주셨는데, 네, 오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일이 아까 그 4%대 낙폭에 비하면 굉장히 낙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지금 3% 초반까지도 줄여서 아까 잠깐은 한 2.9%대까지도 낙폭을 줄여갔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여튼 기본적인 분석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일단은 수요가 감소하는 걸로 밑으로 많이 빠지고,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반등을 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이슈 체크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안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쪽에 이슈 체크가 있으면 매도 포지션, 공급 쪽에 이슈 체크가 있으면 매수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오일은 단타로 보십시오, 여러분. 네. 네, 오일은 굉장히 또 방망이를 짧게 들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항생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계속해서 봉쇄 연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항생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생은 사실은 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올해 초부터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해드렸는데, 경제공작 회의를 제가
해외 선물 방송에서 그것도 라이브로 최초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공작회의.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이슈 나왔죠. 기업 규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제가 일단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나온다라는 이유로 한 시도 전체를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시도 전체를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일단은 봉쇄 측면이 이제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노란톡방의 질문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직접 100% 다 해드립니다. 항생이 더 빠질 여력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오늘 오후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 좋은 질문이냐면, 물론 이제 그분께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딩 기법이 그런 걸 겁니다. 자, 일봉상 보면, 일봉 먼저 볼게요. 항생 일봉을 보면,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2월이 이제 31,0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점이 18,000이고요. 지금도 18,952 현재가입니다, 여러분. 자, 1년 7개월이죠. 1년 7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40% 이상 일단 빠졌죠. 이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코스피 지수도 예전에 우리 박정희 시대에 100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약 한 뭐 2,300포인트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한 23배 정도 일단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파가. 자, 근데 31,000에서 지금 40%가 빠졌다라는 것은 1년 반 만에요. 중국 경제, 홍콩 경제가 1년 반 만에 40%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치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거고, 자, 왜 제가 트레이딩 얘기를 했냐면, 자,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매수 전략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향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보여드리면서, 자, 이것 딱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현재고요. 올해 최저점입니다. 6년 전 최저점이고요. 11년 전 최저점입니다. 몇 틱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2,000틱 정도예요. 예. 11년 전 가격에 2,000틱 정도고요. 2,000틱은요, 여러분, 추세 타면 하루 만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추세가 지금 뭐죠? 매도 쪽으로 터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매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타는 거, 여기에서 이 정도 선에서 다 왔으니 올라가겠지 하면서 매수 타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향하셔야 될 영매매입니다. 영매매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완전한 매도세가 굉장히 힘이 센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타시는 것보다는 추이 지켜보시면서 추세대로 매도 타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고, 아직도 내려갈 자리 16,000대까지는 일단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항상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 다뤄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또 까먹을 뻔했네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던데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내용 다뤄주실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사드릴게요. 일단 네. 내일 오전에만 일단은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아, 그렇군요. 오후에는 저도 휴가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일단 민족 오전에만. 대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네. 함께 하시고. 네, 오전에만 오늘 일단은 새벽 시장 네.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내일 오전에 좀 봐드릴 예정이니까 공개 방송은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내일 공개 방송은 오전 10시에 함께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경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마스터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